테일러TV 타구현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마 거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마 거상 얘기를 하면서 이마 축소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마 축소는 도대체 또 뭐냐 해서 이마 축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마 축소는 결국 이제 이마 거상과 반대 방향의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마 거상은 눈썹과 이마 쪽에서 당겨 올려줘서 주름을 피고 눈썹을 올리는 수술이라면, 이마는 이마 뒤쪽에서, 정수리 쪽에서부터 조직을 당겨내려서 이마를 줄여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마 거상은 내시경이 있고 절개가 있지만, 이마 축소 자체는 절개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마가 너무 넓으신 분들은 이마에서 조직을 제거를 해주고 두피 쪽에서 머리털이 나 있는 두피를 당겨 내리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술 자체도 원래 이마 거상에 변형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행을 했던 수술이기 때문에 이마 축소란 말이 붙은 것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됐지, 그 전부터 있었던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그래서 이마 축소술은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으냐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수직 길이, 이마가 수직 길이가 높으신 경우가 제일 좋은 대상입니다. 이마의 수직 길이가 높으면서 실제로 두피를 당겨봤을 때 굉장히 두피가 잘 늘어나는 경우에는 충분히 2cm에서 2.5cm 또 3cm 넘게도 줄이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2cm 전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모발이식을 예전에 했지만 아직도 수직 길이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적용을 시키기가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헤어라인이 좀 불규칙하고 많이 지저분하고 잔털이 너무 많아서 지저분한 경우에 헤어라인을 정리하면서 할 수 있는 수술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M자 교정에도 이마 축소를 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M자 교정은 약간의 제한이 있는 것이, 두피가 아주 잘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만 M자 축소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이마 축소의 원리를 간단히 살펴드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시된 양쪽에서 조직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때 이 뒤쪽에서 이렇게 조직을 눕혀서 절개를 해주게 되면 머리카락의 방향 때문에 이 머리카락의 모근들이 두 줄에서 세 줄 정도 살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머리카락이 없는 이마 피부와 만나서 봉합을 해주게 됐을 때 흉터는 여기 생기는데 그 앞에서까지 머리카락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머리카락을 살리는 방법으로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선 절개를 통해서 흉터 앞에까지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흉터를 좀 감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그래서 지난 편에 설명드렸다시피 내시경 이마 거상을 했을 경우에 이마가 작게는 1, 2mm, 많게는 1cm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시는 분들을, 그리고 이미 이마가 넓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마 축소를 시행을 하면서 이마 거상을 하게 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마 거상을 할 때 이마 축소 절개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절개도 이마 축소 절개만 하면 되고, 그래서 이마 넓으신 분들은 이마 거상을 할 때 이마 축소를 동시에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마 보형물 수술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마 보형물 수술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물이 찬다거나 아니면 좀 울퉁불퉁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해서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단순히 제거만 하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늘어났던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마와 눈썹이 처진다거나 혹은 이마가 또 넓어진다거나 이마가 좀 과하게 꺼진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마찬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마 거상이나 이마 축소를 같이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예쁜 이마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형물 제거하고 나서 처질 수 있는 거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절개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흉터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마 축소를 이미 받으신 분들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3개월 된 사진이고요. 이건 다른 분의 6개월 된 사진입니다. 그냥 딱 봤을 때는 사실은 일반적인 거리에서 봤을 때는 흉터가 잘 보이진 않죠. 다만 완전히 흉터가 없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사진들을 좀 많이, 경과 사진들을 보고 흉터가 약간 희끗희끗한 흉터가 보일 수 있다는 거는 염두를 해두시고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흉터 주변에서도 머리카락들이 자라고 흉터 앞에까지 머리카락들이 자라는 방법이라 상대적으로 안면부의 다른 곳에 수술하는 것에 비해서는 흉터가 조금 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수술의 특징입니다. 테일러, 탁. 이마축 수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만 이마축 수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피가 어느 정도 잘 늘어나느냐, 잘 당겨 내려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글라이딩 테스트라고 말을 하는데요. 글라이딩 테스트를 경험이 많은 분한테 잘 받고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예측을 잘 하고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분들도 있어요. 두피가 너무 타이트해서 1cm 이내로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보통은 여자분들은 1.5cm 이상, 남자분들은 1cm에서 1.2cm 이상의 분들 대상으로만 저는 이마축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하로 줄이는 경우에도 물론 이렇게 헤어라인 정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용을 시킬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효과를 보시려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1.5cm,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1에서 1.2cm 이 정도로 줄여야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일러, 탁. 그래서 글라이딩 테스트는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렇게 두피를 잡고 이렇게 당겨보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의 정확도가 뭐 몇 프로인지는 아직까지는 연구된 바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봤을 때는 이 테스트상에서 만일에 1.5cm에서 2cm가 움직인다. 그럼 거의 그대로 한 95% 확률로는 그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